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되어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은행장들로 이뤄진 금융권 사용자 대표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올해 임금 인상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하고 음성적인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남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제5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광우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장 코스피 시장 상승했는데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순매수로 인해 하루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94포인트 오른 1880.3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엔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인 데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에 나서며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이 1,51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 통신업, 음식료품 등이 하락했지만 건설업, 의약품 등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현대차, 포스코, LG화학 등이 상승한 반면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생명 등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가스전의 판매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했고 한국가스공사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4% 이상 올랐습니다. 네, 자, 불황 속에서의 매수 주체가 실종됐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코스닥 시장의 인수합병 M&A도 함께 침체를 겪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불투명한 경기 전망 탓에 코스닥 시장의 인수합병 활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최대 주주가 바뀐 법인은 36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체 상장법인 911개사 중 3.63%의 최대 주주가 바뀐 것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최대 주주가 바뀐 법인의 최대 주주 지분율은 변경 전 평균 22.77%에서 변경 후 1.9%포인트 올랐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M&A를 통해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강화하려는 기업들의 의지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한계에 봉착해 기업을 매각하려는 곳들은 꽤 있지만 이를 사려는 곳은 별로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대 주주가 2회 이상 바뀌며 경영권 혼란을 겪은 기업은 총 8개사로 작년보다 2배 많았습니다. 엔터기술은 최근 상장 폐지됐으며 SBM은 3회에 걸쳐 최대 주주가 변경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벽산건설이 회생 절차 반등에 성공한 반면, 자, 단기 급등세를 이어가던 소프트맥스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별로도 흐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벽산건설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9거래일 만에 하한가 추락을 멈추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단기 급등세를 이어가던 소프트맥스는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벽산건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으며 7,8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량은 2,264만 주로 전 거래일보다 18,000% 이상 급증했습니다. 벽산건설은 지난 10일 이후 8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주가는 72.4% 급락했습니다. 벽산건설이 본격적인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최근 주가 급락에 따른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건설주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것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벽산건설은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공개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7일에는 법원 허가에 따른 운영자금 활용을 위해 자사주 1,300여 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말부터 단기 급등세를 이어가던 소프트맥스는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며 급락 11.62% 내린 21,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틀째 하락입니다.
소프트맥스는 지난달 27일부터 20여일 동안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았고 이 기간 상승률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소프트맥스의 단기 급등과 관련해 최근 출시한 모바일 게임 이너월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와 함께 지나친 급등세가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아니라는 의혹의 눈초리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강광우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되어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표 구간별 취득세 인하 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9억 원 이하의 2%, 9억 원 초과의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개정 전에 발생한 거래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거래 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은행장들로 이루어진 금융권 사용자 대표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올해 임금 인상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장들은 23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모여 임금 인상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노조와의 교섭일을 20일 넘게 앞둔 시점에서 사측 대표들이 긴급 회동을 갖는 것은 그만큼 최근 은행들의 수익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회동에 참여하는 사용자 측 대표는 박병원 은행연합회장과 리처드 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홍기택 산업은행장 등 6명이며 이들은 노조와의 협상에서 임금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반해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안을 8.1%로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용자 측 회동에 맞서 금융노조 36개 산하기관 노조위원장들도 24일 머리를 맞대고 인상안을 논의합니다. 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하고 음성적인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 현물 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거래소를 개설키로 했으며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 시장 회원으로 가입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 거래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 현물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음성적인 금 거래 차단을 위해 과세 인프라 확충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금괴를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 업종을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개인 사업자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수입 금액 기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 금 도소매업자가 많은 세무서 위주로 무자료 거래 유형과 탄로업체에 대한 현장 정보와 탈세 제보 수집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남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제5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남북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5차 회담은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2일 우리 측에 수정 합의선을 제시하며 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보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측은 특히 재발 방지 보장에 대한 북한 측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하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성공단 국제화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LG화학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24일에는 LG전자와 LG이노텍,
두산인프라코어, LG생명과학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25일에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삼성물산 등 7개사가, 26일에는 현대모비스 등 10개사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업계선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IT와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기업들은 비교적 선방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과 정유업의 실적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특히 건설과 조선, 해운업종의 경우 2분기에도 상당수가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등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 구조조정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만큼 이번 실적 발표가 증시에 미칠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가운데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로와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ICE 달러 지수는 지난 9일 84.78로 3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관측이 커진 반면 유럽중앙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은 금리 유지와 인하를 비롯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면서 달러화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주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향방을 암시할 때마다 주요 통화 환율이 춤을 추면서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강달러와 엔저가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앞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계 72개 금융기관의 달러 엔 환율 전망치는 올 4분기 달러당 105엔, 내년 1분기 107엔입니다. 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제약업계의 R&D 분야에 10조 원을 투자해서 대대적인 신약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나윤석 기자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제1차 제약산업 육성과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마련된 중장기 로드맵으로 R&D 확대를 통한 개방형 혁신, 제약 금융의 결합, 우수 전문 인력 양성, 진화된 인프라 구축, 전략적 수출 지원 등의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2017년까지 신약 20개 개발을 목표로 R&D 분야의 민간 합동으로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사들이 복제약 위주의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서 신약 제품 개발을 통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바이오 시밀러, 줄기세포 치료 등 유망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집중한다는 보관인데요. 정부는 총 10조 원 가운데 2조 원가량을 직접 투자할 방침이며 나머지 8조 원은 민간 기업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제약 수출 규모를 11조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도 함께 조성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1,000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5천억 규모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를 만들어서 제약기업이 모험적인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현재 2조 3천억 원인 제약산업 수출 규모를 2017년 11조 원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투자금융 환경 조성을 통해서 제약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동시에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업의 대형화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계획에 인력 양성 방안 그리고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도 함께 포함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제약산업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의 경우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정규과정 개편, 특성화 대학원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핵심 인력 1만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임상시험, 의약품 인허가 업무 등의 전문 인력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약 바이오 벤처 육성, 첨단 의료 복합단지 완공, R&D 분야 전담 조직 육성 등의 인프라 구축 계획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처럼 제약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정부가 그 제약 산업의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고령화와 또 새로운 의료 기술의 출현 등으로 제약 산업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014조 원 가량인 세계 제약 시장 규모는 오는 2027년쯤이면 1,4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부 측은 제약 산업은 정보통신 분야를 이을 차세대 성장 산업이 될 것이라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2017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회부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소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5.3%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찾지 않는 이유 중 51.8%는 연차 수당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무 과다 또는 대체 인력 부족, 상사의 눈치 등 직장 내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61.7%는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사용보다 수당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73.7%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올 상반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에서 782만 966대 자동차가 팔려 작년보다 7.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아차의 이 기간 판매 대수는 63만 8,361대로 작년보다 1.1% 줄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작년 상반기 8.9%에서 올 상반기 8.2%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기아차는 판매 대수가 3.9% 줄어 큰 폭의 판매량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올 상반기 시장 점유율 기준 상위 10위권의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현대 기아차뿐이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 상반기 국내 공장들의 주말 특근 거부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실적이 좋지 않았다며 주말 특근이 재개된 만큼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금융지주는 사장직을 폐지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사장직 제외에 부사장급인 최고 전략 담당 책임자 직제도 폐지했으며 감사 담당 임원도 최고 인사 담당 책임자에서 최고 리스크 관리 책임자로 변경했습니다. 계열사의 자율 책임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지주사 내 시너지 추진부는 폐지하고 계열사에 대한 지주사의 역할은 업무 조정 및 지원으로 조정했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 계열사 자율 경영을 보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명록 회장의 뜻에 따라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하고 조직 슬림화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300억 원 규모의 비과세 채권을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판매 대상 채권에는 국민주택채권, 롯데쇼핑 달러표시채권 등 표면금리가 0%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발행한 무위험 채권으로 이자 및 투자 수익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롯데쇼핑 달러표시채권 투자자는 풋옵션을 통해 내년 7월에 원금을 조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